자, 그러면 우리 30 교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11월, 12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고요. 이때 당락이 결정됩니다. 1, 2월은 이제 이미 그건 아니에요. 이때는 마무리고, 이때 뭐 실력이 향상되거나 이런 거는 거의 힘들고, 이거는 현상 유지한 11월, 12월이 결정되는 시기예요. 이때 잘 하세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좀 잠도 좀 줄이고, 한 4시간, 5시간 반, 6시간 이상 자면 안 되고요. 조금 무리를 하셔야 돼요. 11월, 12월. 자, 3조 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의 개념. 공공행정, 옳지 않는 거. 답은 몇 번일까요? 항상 지문을 빠르게 읽고요. 답을 항상 빨리빨리 찾는 훈련을 하십시오. 일단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가 규제입니다. 규제. 권리를 제한하고 뭘 하기 싫은 걸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규제 행정인데, 이 규제라는 거가 우리 행정의 영역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규제가. 특히 행정국가가 되면서 규제가 엄청 늘어가지고 지금도 규제가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민간 부문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정부는 그 권력성을 가지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5번에 본질과 거리가 멀다, 이게 틀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다른 지문도 꼭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냥 정답만 알아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알아야 돼요. 1번은 무슨 뜻이에요?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행정은 그런 성격을 띠는데요.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성? 체제성이라고 합니다. 행정의 특성 중에 5개 특성이 있는데 체제성이라고 합니다. 자, 체제성. 그 다음에 인력과 물자를 관리하는 관리성. 그 다음에 정치성. 그 다음에 공공성. 그 다음에 권력성. 요게 행정의 5대 개념상 특성입니다. 우리가 행정의 개념을 정의할 때 보면 이 5가지 특성이 나오는데요. 6쪽 가볼게요. 6쪽의 1번을 가볼게요. 6쪽 1번. 그러나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너무 막 아주 첫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에너지를 다 소모하지 마시고 뒤에 중요한 거 많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서서히 보셔도 돼요. 자, 6쪽의 하단에 1번 도표를 보시면 행정이 갖고 있는 개념적 특성에 공공성, 정치성, 권력성, 체제성, 관리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인력과 물자를 관리하는 관리성은 민간 경영도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경영하고의 공통점이에요. 나머지 4개는 행정만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나머지 이 4개는 자, 공공성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것이고요. 정치성은 정치하고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고, 권력성은 규제 같은 걸 가지고 이게 강제로 뭘 한다는 거고, 체제성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물론 경영도 이런 성격이 있긴 하지만 경영은 이런 성격이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특성은 경영은 가지지 못하는 행정만의 고유한 특성이고, 따라서 이거는 사회적 가치를, 제목이에요. 파란색에.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거하고 연관된 특성이다. 민간은 그런 걸 못하지만 행정은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잖아요. 강제적으로. 너 군대 가, 마라, 세금 얼마 내, 감해줘, 이러고.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그런 걸 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행정과 경영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왼쪽이 4번째는요. 경영과는 구분되는 행정만의 고유한 특성이고, 이거는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거하고 관련돼요. 그러나 인력과 물자를 관리하는 거는 그런 활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성, 이거는 공통점이고 나머지 4개는 행정만의 고유한 특성인데, 이런 특성마저도 꼭 절대적인 건 아니야 라고 최근에 주장한 학자가 있죠. 신공공 관련 NPM을 주장했던 베리 보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우측에 2번 연구 첫 줄 베리 보즈만. 그 사람이 공공성은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거가 행정이지만 이거마저도 절대적인 건 아니다. 민간도 이런 성격 조금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본 김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하죠. 답은 몇 번이에요? 사회성이죠. 사회성.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고 이건 약간 일회성 문제지만 지금 다 설명됐으니까 풀려야 돼요.
사회적 가치는 공에만 연관돼요. 사하고는 관련 안 돼요. 틀렸고, 나. 그렇죠. 공공성이라는 거는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거는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민간도 지금 문제가 배리 보조만의 공공성의 그 상대성을 물은 거거든요. 그 개념에 입각해 보면 나 민간 조직도 어느 정도는 규제를 받고 영향을 받고 한다는 거예요. 맞고 다 맞습니다. 공공성은 상대적이다. 라 분명히 구분이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상대적이면 엄격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 맞습니다. 행정과 경영의 차이는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거냐 아니냐 이 차이인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조만의 생각은. 그러니까 가라만 틀린 거예요. 가라만. 나머지는 맞죠. 답이 4번인데 이런 문제는 복습도 필요 없어요. 별 하나짜리는 그냥 한번 저랑 같이 풀고 대충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아시면 돼요. 다시 나올 확률이 제가 볼 때는 1% 정도도 안 되거든요. 사실 1%. 자, 앞쪽으로 올게요.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래서 1번 지문이 이게 체제성 얘기입니다. 체제성.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 2번은 행정국가니까 이론론 맞잖아요. 이론론. 자, 우리 정말 정치행정 이론론, 이원 여기서 중요한 게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가치 판단은 결정의 문제고 이거는 정치에 해당하고 이거는 입법부, 의회가 하는 것이고 여기서 추가하는 개념은 민주성이에요. 민주성, 그 다음에 대응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이런 가치를 추가하죠. 자, 그런데 요 반대편, 요게 그냥 착착착 나와야 돼요. 반대말이. 자, 가치가 아니라 사실 좀 크게 해보실래요? 결정이 아니라 집행, 정치가 아니라 행정, 의회가 아니라 정부, 자, 민주성이 아니라 능률성, 전문성, 중립성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행정을 이렇게만 보는 입장은 이원론입니다. 이런 것까지 행정이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론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 이런 가치를 추가하고 이론론이 되면 이런 가치를 추가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정치입니다. 정치. 가치는 결정, 정치, 의회. 자, 사실은 집행, 행정, 정부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은 행정국가는 정치행정 이론론 맞고 3번도 법적 규제를 많이 받죠. 맞고 4번 결정은 가치 문제예요. 집행은 사실이고. 그래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거는 정치고 이걸 집행하는 거는 행정이에요. 항상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5번이 맞고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죠. 자, 그 밑에 2번 한번 볼까요? 틀린 거. 답은 4번입니다. 틀린 거. 어디가 틀렸어요? 정치하고 분리됐다 틀렸잖아요. 행정은 정치하고 연관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이원론, 이론론 있지만 그래도 이론론이 대세기 때문에 분리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뒤쪽은 맞는 말입니다. 자, 1번 넓게 보면 정부가 하는 거, 민간이 하는 거 다 행정이에요. 공행정, 사행정. 2번 최근 하면 이게 이제 거버넌스잖아요. 최근 협치. 맞고 3번 좁게 보면 공무원이 하는 것만 행정이죠. 맞고 5번 목적이 다르요. 유사하지만 그러니까 관리성을 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요건 유사하지만 공익이냐 사익이냐 목적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4번. 자, 이런 문제도 복습하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안 풀리는 것만 좀 이해가 안 갔던 것만 복습하시고 기본서 찾아보시고. 자, 3번 행정 옳지 않는 거. 답은 몇 번일까요? 제가 일부러 빨리빨리 읽어보고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죠.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가 있는데 바뀌었죠. 자,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외워야 돼. 본질적 가치, 공자, 형평, 정보. 자, 본질적 가치, 공자, 형평, 정보. 외우셨죠? 됐죠? 외울 건 여기서 이제부터는 외워야 돼요. 외울 거는. 이제부터는. 완성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능률 이거는 본질적 가치가 아닙니다. 책임성, 민주성이 아니고요. 공자, 형평, 정복 외에는 본질적 가치가 아니에요. 이게 바뀌었죠. 정의, 형평 이거는 본질적 가치예요. 아래에 있는 표 본질적 가치. 공자, 형평, 정복. 나머지는 뭐가 나와도 다 그건 본질적 가치가 아니에요. 딱 6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 자, 1번. 그게 협치로 바뀌어간다. 최근에는 2번. 공공의 가치 실현 목적으로 한다. 공공성. 행정은 공공성을 추구합니다. 3번 민주성.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국회 통제를 받나요? 왜냐하면 원래 국민에 대한 대응이나 민주성 이런 거든요. 정치거든요. 의회가 해야 되는데 이론론 때 정부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능을 국회가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통제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통제를 받아야 돼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4번 볼게요. 옳지 않는 거. 옳지 않은 거. 답은 자 1번 최협이니까 그건 맞고 행정부가 하는 거, 공무원이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그건 공허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분배하고 이건 행정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3번. 이게 체제성이라고요.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해간다. 체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4번.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권력성, 정치성 이거는 맞는데 독점이 틀렸어요. 뭐 오늘날 이런 말이 없어도 틀려요. 독점하는 거 아니에요. 협력적 통치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다. 뭐 행정국가 때 좀 그랬었죠. 행정국가 때. 근데 일반적으로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말은 거의 99% 틀린 말이에요. 오늘날이란 말이 없어도 틀려요. 자, 오른쪽 5번은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 행정학 전반을 알아야지 이제 되는 문제잖아요. 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는데, 자, 우선 처음 우리 행정학 여러분들 시작하실 때, 입문 때부터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7가지, 행정 개념이 7가지 학설이 있었잖아요, 학설. 자, 첫 번째, 행정관리설. 두 번째, 통치기능. 너무 이제는 큰 그림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론을 시작할 때는 큰 그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너무 막 큰 그림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디테일적으로 조금 무게중심이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막 외우고 막 이걸 한눈에 딱 그리려고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그런 것들은 감이 잡혀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행정관리설. 네, 두 번째는 통치기능설. 세 번째는 행정행태설.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낯설고 생소했던 것들이 지금쯤은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능설. 그 다음에 정책기능설. 행정은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거다.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설. NPM. 그 다음에 거버넌스. 협치설. 이렇게 7가지 학설이 있잖아요. 이게 행정이론의 변천이 이렇게 됐잖아요. 행정의 초창기 때, 성립기 때. 요건 행정국가 때, 경제대공황, 그 다음에 행태론. 요건 국가 발전을 행정이 정부가 끌고 나가야 된다는 발전행정론. 요거는 이제 신행정론. 요 행태론의 반기를 들었던 신행정론 때 이제는 격동계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은 정책을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해야 된다. 지금 얘기 드리는 요런 거가 전혀 나는 생소한, 처음 들어본 얘기고 저게 왜 그렇게 그래 버리면 저는 이제, 이걸 하기가 힘들죠. 기출 강의를 하기가 힘들죠. 지금 이 얘기가 생판 처음 듣는 얘기고, 이게 뭐래요? 이러면 이론 반으로 오셔야 다시. 그제 개강했습니다. 그제. 초시생들, 입문 강의 개강했으니까 그쪽부터 시작하셔야 돼. 이게 완전히 생소하다 이래버리면.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자, NPM, 요건 NPM. 정부 실패. 이게 너무 이제 행정 기능이 커지니까 이게 정부도 실패했다. 그래서 시장으로 넘기자. 이거 전부 시장으로 넘기자는 거. 이거는 아니다. 정부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돼요. 정부가 중심이 돼서 하되 함께 해야 된다. 협치. 이게 이제 거버넌스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하고 행정 관계를 보면 이때는 정치행정 이원론이었죠. 행정과 정치를 분리시키자. 이게 행정관리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역관제 폐단 때문이에요. 역관제 폐단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하고 행정을 분리시키자. 이원. 이거는 경제대공황이 펑 터지면서 이제 아니다. 관리만 해서는 안 되고 정책 결정도 해야 된다. 정치행정 이론론. 네, 행태설은 정치행정 세 이원론. 가치와 사실을 다시 구분을 하고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해야 돼. 이거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증이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조심하실 게. 행태로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은 했으되 가치를 연구 대상에서 배제는 했으되 가치를 부정한 건 아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 이원론. 자, 발전기능설은 행정이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정치행정 새 이원론. 후진구. 이거는 선진구. 격동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행정은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게 정치행정 새 이론론.
요 두 개는 정치행정 새 이론론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바뀐 거죠. 이건 후진공룡 이론이니까 이 연결에서는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NPM은 다시 정치행정 새 이원론. 행정은 관리다. 대부분의 행정은 관리이기 때문에 이건 민간에게 맡길 수도 있고 뭐 꼭 정부가 다 할 필요 없다. 새 이원. 이건 정치행정 새 이론론. 여기서는 탈정치를 부르짖었고요. 여기서는 재정치를 부르짖었죠. 행정은 다시 정치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추구하던 이념이 또 다릅니다. 이론마다. 자, 요때는 관리니까 능률이에요, 능률. 민간 기업처럼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산출을 내자. 이거 도표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민주성. 이 능률이 사적 능률로 바뀌면서 이 민주성이 된 거죠. 요때는 합리성. 자, 행태론. 행정은 항상 합리적이어야 돼요. 인간의 행동이나 이런 건 수단은 항상 목표에 적합해야 됩니다. 요거는 효과성. 국가 발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형평성. 신행정론 때. 공자, 형평, 정복이 요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효율성, 생산성. 요때는 뭐 신뢰성, 뭐 공익성 이런 게 다시 강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도표를 보시면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학자. 윌슨, 화이트. 그 다음에 디목 애플비. 디목 애플비하고 꼭 따라다니는 또 한 명의 정치행정 이론론자가 있죠. S로 시작되는 세이어래요, 세이어. 그 다음에 행태론은 사이몬. 그 다음에 정책화기는 이게 신행정론인데 후갱태주의를 신행정론에 끌고 들어온 데이비드 이스턴.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은 오스본 후드 이런 사람, 오스본 후드 기업형 정부 이런 거 주장한. 그 다음에 뉴 거버너즈는 피터스 로즈, 미국의 피터스, 영국의 로즈.